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든 분들 많이 계시지요. 또 건조한 날씨 때문에 목이 칼칼하고 마른 기침이 자꾸 나서 힘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마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마늘은 강한 냄새를 빼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해서 일회백리라고 불릴 만큼 우리들의 건강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단 한 가지 흠인 냄새 때문에 마늘 먹기를 꺼리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마늘과 함께 먹으면 마늘 냄새 걱정 없이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3가지와 먹는 방법, 그리고 마늘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건강한 정보를 안내해드리는 건강안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설정해 두시면 건강안내의 건강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마늘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약만큼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마늘 우유입니다. 마늘과 우유를 함께 먹는다니 생각만 해도 이상할 것 같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각지도 못한 고소한 맛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심혈관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인 마늘이 우유와 만나게 되면 보약만큼 좋은 음식이 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마늘 우유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약초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감기에 걸려 밥을 통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약처럼 먹이기도 하고 어른도 감기 예방을 위해서 평소에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항염, 항암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이 성분으로 인해 아린 맛이 나고 마늘 특유의 향이 나게 됩니다. 또 위가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생마늘을 먹으면 속이 쓰린 경우도 많죠. 마늘을 익히게 되면 알리신 성분은 사라지게 되지만 대신 S아릴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요. S아릴시스테인 성분 역시 알리신과 같은 황화합물로 발암물질을 제거해 암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최근에는 혈중 지질 농도와 고혈압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마늘의 조리법에 따른 S아릴시스테인의 함량을 비교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데치고, 삶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마늘을 익힌 후 S아릴시스테인 함량을 비교해 본 결과 끓는 물에 60분간 삶은 마늘에서 S아릴시스테인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한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의 활성도는 약 50배 정도 높아지고 플라보노이드는 약 16배, 폴리페놀은 약 7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유는 완전 식품이라고 알려진 만큼 사람에게 필요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우리 신체에 필요한 5대 영양소가 전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우유의 단백질이 마늘의 향을 감싸 안아주면서 마늘로 인한 입냄새를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우유의 비타민 B1은 피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긴 하지만 체내 흡수율이 높지 않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마늘이 우유의 비타민 B1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천연 피로해소제의 역할도 해줍니다. 마늘과 우유로 마늘 우유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10에서 15알 정도의 마늘을 끓는 물에 15분 정도 삶아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끓는 물에 60분간 삶았을 경우 S아릴시스테인 함량이 가장 높았으므로 조금 더 오래 삶아주셔도 좋습니다. 마늘을 건져 한 김 식혀주세요. 믹서기에 익힌 마늘, 우유 500ml, 꿀 1스푼을 넣고 갈아주세요. 꿀은 달콤한 맛을 더해주는 것은 물론 피로 회복과 기력 보충의 효과도 더 높여주면서 건강에 더 좋은 효과를 줍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우유는 수족냉증과 관절통 완화에도 좋으니 꾸준히 드셔주세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약만큼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마늘조림입니다. 몸이 노화되면서 생기는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무릎 관절염과 무릎 통증으로 많은 분이 힘들어 하십니다. 관절의 염증이 심해지고 악화될수록 견디기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 안타까운데요. 무릎 관절염은 뼈 사이의 관절이 마모돼 통증과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므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마늘인데요. 마늘 속의 풍부한 이황화디알린 성분은 연골 조직을 분해하는 효소 생성을 억제해 관절염을 예방하고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올리브유 또한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식재료로 손꼽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올리브를 저온에서 압착해 처음 얻은 기름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천연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염 진통제와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연 진통제이자 항염증제로 불리기도 하죠. 또 올레오칸탈 성분은 연골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단백질인 루브리신을 생성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절염에 좋은 마늘과 올리브유로 마늘 조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꼭지를 제거한 마늘 400g은 반으로 잘라주세요. 청양고추 2개는 어슷하게 썰고 1개는 다져주세요. 대파 흰대는 어슷하게 썰고 파란 대는 다져주세요. 진간장 5스푼, 맛술 2스푼, 물엿 3스푼, 물 3스푼, 후추 약간으로 조림장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중불에서 마늘을 볶아주세요. 마늘이 반 정도 익으면 어슷하게 썬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어 같이 볶아주세요. 그 다음 조림장을 부어 졸여주세요. 조림장이 자작하게 졸아들면 불을 끄고 다진 파와 청양고추를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통깨를 넣어주면 맛과 영양이 풍부한 마늘 조림 완성입니다. 생마늘을 먹기 힘들었던 분들은 이렇게 마늘 조림으로 만들어서 반찬으로 드시면 쫄깃쫄깃한 식감에 훨씬 먹기도 편하고 심지어 맛까지 있어 듬뿍 먹을 수 있으니 꼭 드셔보세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약만큼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 때문에 목이 칼칼하다거나 마른 기침이 계속 나서 힘든 분들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마늘밥이 호흡기 질환을 완화해주는 것은 물론 기관지를 강화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둥글레를 우린 물을 밥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약재로 쓰이는 둥글레는 한방에서는 옥죽이라 하고 다양한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둥글레차는 향과 맛이 구수하고 진해서 차로 마시는 분도 많고 특히 환절기의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둥글레차가 환절기에 주목받는 이유는 둥글레의 사포닌 성분 때문인데요. 지난번 팥 영상에서 팥의 사포닌이 피부에 좋다는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사포닌은 기관지와 폐의 염증을 없애주거나 점막을 보호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둥글레를 섭취하면 기침을 할 때 진해제와 거담제 역할을 해서 가래가 심하게 생기는 것을 막아 폐로 통하는 기도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또한 둥글레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아주 좋으며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을 조절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당뇨에도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둥글레는 노화 방지, 피로 완화, 불면증 개선, 관절염 예방 등 건강상 효능이 다양한데요. 반찬이 필요 없을 만큼 맛있는 마늘밥 짓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쌀 2컵을 씻어 불려주세요. 물 1.5리터에 둥글레 티백 5개를 넣고 약불에 30분 정도 은근히 우려주세요. 불린 쌀에 둥글레 우린 물을 부어주세요. 평소에 밥물 넣는 것과 동일한 양을 넣으면 됩니다. 간 마늘 2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마늘 10개 정도를 편으로 썰어 넣고 밥을 합니다. 진간장 3스푼, 고춧가루 2스푼, 간마늘 2분의 1스푼, 다진파 2분의 1스푼, 깨 3분의 1스푼, 참기름 약간으로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든 마늘밥은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양념장을 넣고 비벼 먹으면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꿀맛인데요. 마늘과 둥글레로 보약밥 만들어 드시고 기관지 질환, 심혈관 질환 예방하시길 바랄게요. 일회백리라고 불릴 만큼 아주 좋은 마늘도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 평소 위가 약한 분들은 마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위가 약하거나 위장병이 있는 분이라면 하루 한쪽 이하의 양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마늘을 익혀 먹으면 알리신 성분이 사라져서 위 점막 자극을 줄일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 잘 활용해 주세요. 둘째, 마늘은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효과는 혈전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효과이죠. 하지만 평소에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종류의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마늘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혈액이 너무 묽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멍이 잘 들고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피가 나면 잘 멈추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로 마늘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꼭 상담해 주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역시 마늘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늘만큼이나 무릎 관절 통증에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꿀이 항염증 효과가 탁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만약 무릎 통증이 심하거나 불면증, 만성적인 기침 가래로 힘든 분이 있다면 지금 보이는 영상을 터치해 보세요. 이어서 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